교통 법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사람마다 개인차는 다 있어요. 그것도 사람들마다 그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 역시도 제가 19살 때부터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 그 당시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뭐 폭주족 그리고 뭐 비행 청소년 저는 이제 그걸 다 겪어서 지금 제 나이에서 배달을 해봤는데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한다고 해서 교통법규도 안 지키고 이렇게 위험하게 타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탄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바이크 혐오하는 게 좀 있지 않나. 다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 오토바이도 험하게 몰고 뭐 신호위반도 하고 다 그렇게 할 거야라는 그런 잠재적인 생각들을 하고 계시니까 좋지 않게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것 같은데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저는 현장에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거지만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제 조심해서 이제 배달을 해야 되겠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 너무 교통 위반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도 욕은 하시되 다 싸잡아서 그렇게는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이 늦게 네. 오면 또 늦게 온다고 욕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과장된 거고요. 저도 배달을 하지만 소비자들이 음식 늦게 온다고 뭐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기사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내가 교통법규 위반하는 거를 합리화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 손님들이 왜 음식 늦게 왔어요 하면서 기사들한테 뭐라 하지 않거든요. 배달 일을 잠깐 생각했다가 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잘못됐을 때의 리스크가 너무 커서. 아, 그쵸. 너무 크죠. 저는 이제 배달 일을 하고 있지만 이야기를 꺼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 좋지 않은 사고 관련 영상들을 올려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조심할 수 있도록 뭐 경각심을 가지자고 해서 올리는 것조차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게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제가 바뀔 수가 있어서 네, 좀 좋은 생각들 아니야 나는 사고 안 날 수 있어 내가 더 조심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참 그런 안타까운 일들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항상 안전운전하는 수밖에 네, 안전운전 하는 수밖에 없고 그것도 내가 안전운전을 해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건 항상 염두하고 더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고 관련해서는 진짜 어렵습니다. 모든 분들이 사고 안 나게 다 조심해서 운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배달하면서 짜증나는 건 많죠. 이건 모두가 다 공감하시겠지만 그 시간이 동가 이제 연관이 되다 보니 음식점에 갔는데 제 시간에 음식을 픽업을 못 했었을 때나 진상 손님을 만났었을 때 이런 경우가 이제 짜증나는 일이긴 한데 대표적인 거는 가장 짜증났었을 때가 이제 외국인 손님 만났었을 때예요. 제가 배달을 갔는데 인터폰으로 이제 호스를 눌러서 이제 호출을 해야 이제 제가 올라가서 이제 배달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음식을 들고 배달지에 가서 이제 주소를 입력하고 기다리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을 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외국인이 이제 전화를 받아서 뭐라고 샬라샬라 영어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알아듣기에는 우편함 밑에 음식을 놓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저는 이제 알았다고 하고 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럴 수가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음식이 쿠팡이츠의 음식이었는데 쿠팡이츠는 약간 배달 기사에 대한 그런 보호가 이렇게 잘 안 돼 있어요. 쿠팡은 모든 배달하다가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귀책 사유를 다 기사한테 전가하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책임을 지고 이제 고객한테 전달해야 된다라는 그게 있거든요. 쿠팡이츠의 음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은 그냥 우편함 밑에다가 음식을 놓고 자리를 그냥 떠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 입장에선 이건 그렇게 할 수가 나는 없다. 이게 만약에 음식이 분실되면 이게 내 책임이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그 외국인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한 그 자리에서 20-30분을 계속 그 외국인하고 실랑이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손님을 만나면 힘들다. 실제 배달했다가 네. 음식이 분실되거나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많죠. 제가 경험한 게 많다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배달하시는 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텐데 배달 거지, 소위 쿠팡 거지라고 해가지고 주문하신 분들 이제 손님이
음식을 받았는데도 음식을 이제 받지 못했다. 뭐 쿠팡이나 배민에 이제 클레임을 걸어서 음식값에 대해서 이제 환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블랙 컨슈머들은 너무 많고 그게 이슈가 돼서 기사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음식을 분실하지 않았는데 분실했다고 하는 경우 또는 진짜 분실한 경우도 있을 테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그런 일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저희 일반적으로 택배 그 물품들 보면 아파트든 빌라든 그냥 이렇게 문 앞에 놓고 가는 분들 많잖아요. 그걸 누가 이렇게 그걸 훔쳐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요즘은 이제 비대면 배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 앞에 놓고 가세요라는 이제 고객 요청이 많은데 그걸 남의 집에 음식을 놓고 갔는데 그 음식이 없어졌다? 그거는 사실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제 손님들은 그걸 이제 본인이 취하고 이제 음식을 못 받았다. 그렇게 해서 크레임을 걸면 음식값에 대한 변상을 이제 보통의 기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악용을 하는 거지 음식이 정말 분실되는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드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때 그 외국인을 만났었을 때 직접 나는 전달해야 되는데 자꾸 음식을 놓고 가라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진상 손님들이 많다라는 거. 강남 같은 경우에는 네. 일명 청룡인 아파트 네. 그런 경우들이 꽤 많나요? 갑질 아파트라고들 이제 많이 소위 얘기하는데 그런 아파트들이 많은 게 아니라 대다수의 아파트가 다 그런 아파트예요. 강남은요.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빌라 같은 이제 좀 이렇게 큰 건물들 같은 경우도 경비가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 부자 동네이다 보니까 일반 빌라 같은 경우에도 건물에 오토바이를 타고 진입을 못하고 건물 바깥에 주차를 해놓고 이제 걸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강남이 특히 제일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음식을 들고 거기까지 또 가서 또 배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은 내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아니라 그냥 도보 배달 기사가 되는 거예요.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딱 출입구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한참 걸어 들어가야 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주차장도 있는 거고 차가 다니는 그런 길들이 있는 건데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상층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오토바이 출입을 막고 기사들이 내려서 배달을 하는 이제 아파트나 이런 곳이 강남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강남권에 이제 일하신 지 얼마 안 되시거나 이제 배달 일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파트 당연히 뭐 오토바이 타고 주차장 진입을 해서 배달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겠지 생각을 하고 가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처음에는 다 겪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뭐 청룡인 아파트를 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배달하는 게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무조건 안 간다 뭐 그런 데는 무조건 난 배달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일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즘 차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많죠. 정말 많아요. 주부이신 분들도 시작을 하시고 그냥 일반 직장인이신데 뭐 퇴근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트럭 같은 용달차 타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네, 유치원 통학하는 그 차량으로도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지금 배달 시장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배달 시대가 되고 그렇죠. 전 국민 배달 시대가 된 거죠. 또 도보로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도보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리스펙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한 건 배달을 하면 배달료도 이동수단에 따라서 좀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배달료가 많이 높지가 않아요. 도보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한 건을 하려면 500m, 1km를 이렇게 걸어서 가시려면 저희는 그 청룡인 아파트 조금 걸어 들어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뭐 몇 시간을 이렇게 걸어서 하시는 거니까 그분들은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배달을 일단 지금 이미 이제 시작을 하셨다라면 정말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연령대도 그렇고 다 각자의 사연이 다 있고 뭐 배달이 좋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각자 개인 사정이라든지 어떤 이제 사연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힘든 일을 시작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초보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돈이나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수입에 이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 셋째도 안전인데 이게 사실 마음같이 안 되는 게 또 배달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운전대를 잡으면 소위 뭐 이제 뭐 개가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하듯이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난 조심히 안전하게 운전을 할 거야 해도 뭔가 이게
연관이 되다 보니 시간이 곧 돈이라서 그렇게 잘 마음먹은 대로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사고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루 수입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일을 해야겠다라는 목표와 그런 거를 이제 좀 이렇게 뚜렷하게 계획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는 게 저는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이 배달을 하실 때는 가장 위점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안 다치게끔 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